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한글 창제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었죠. 그쵸? 그 과제를 제출한 사람들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과제로 내준 여러분들이 한글 자음자, 모음자를 창제하는 자음과 모음을 창제하는 원리가 어떤 것들이었을지를 고민해보고 그거를 채우고 나서 이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자음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음자를 만든 원리는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봤겠지만, 네, 그렇죠.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든 소리라고 합니다. 자, 발음 기관을 본따서 우리가 기본자를 찾아내 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자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그거 자음들이 어떤 기본적인 단어에서 나오냐였는데, 이거 뿌리 깊은 나무에서 이제 세종대왕이 이렇게 쓰면서 기응, 니은, 시읒, 미음, 시읒, 이응 이렇게 5글자를 가지고 더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전에 선생님이 첨부한 동영상을 잘 봤다면 이 정도는 쉽게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자 기역부터 어떻게 발음이 나는 건지 발음 기관을 본땄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얼굴, 목구멍, 이 발음 기관이 단면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기역을 소리 낼 때 우리는 그라고 소리를 냅니다. 자, 그라고 다 같이 해봅시다. 그, 그. 네, 그렇게 할 때 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을 해보세요. 네, 혀 모양이 이렇게 되면서 이 뒷부분이 이쪽 어금니 뒤쪽에 천장 딱딱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쵸? 지우개, 지우개. 죄송합니다. 신이 났네요.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역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자 기역을 이 발음 기관에서 들고 왔어요. 어디냐면 어금니 쪽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어금니 소리라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니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니은이라는 거를 발음할 때는 느라고 발음을 하겠죠. 느라고 여러분 발음을 한번 해봅시다. 자, 느 하면 우리 혀끝이 저기 뒤에 그 이빨 뒷부분을 이렇게 치면서 느 이렇게 하죠. 그때 혀 모양을 따라하면 이렇게 니은의 모양이 나게 됩니다. 얘는 혀가 이렇게 굽어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혀소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미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를 발음해 보세요. 이렇게 양 입술이 오므러졌다가 이렇게 펴져요. 그때 입술의 모양이 네모나게 이렇게 변하는 거 보고 얘는 미음으로 정하자.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입술 소리라고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 시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시옷을 한번 발음해 봅시다. 미음을 안 했네. 무 이렇게 하고 시옷 스 한번 발음해 볼게요. 스 하면서 이빨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새어나가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이 바람이 새어나가는 모습을 본따서 이빨 사이에서 나가기 때문에 입소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 이응을 해봅시다. 이응, 으가 되는데 사실 우리말에서 으라는 것은 자음 이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음 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한번 발음을 응을 하면 되겠다. 응이라고 하면 맨 밑에 있는 이응만 발음이 나게 되거든요. 응이라고 했을 때 이 목구멍에서
동그랗게 잡혀 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실제로 봐지지도 않고 혀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다를 예측할 수도 없이 목구멍에서 어떻게 소리가 날지 몰라서 그때 세종대왕이 이응 동그라미를 만드는 거에서 막 이제 신하들이 이건 약간 혁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잖아요. 얘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응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러고 얘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목구멍 소리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자랑 발음 기간의 위치는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했는지 추측해 보았고, 그리고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가획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기본자 이거에서 획을 더하라고 했어요. 자, 획을 더하면 우리가 아는 모양은 키읔 이것이 있습니다. 그쵸? 뭐 기역에 뭐 위로 하나 더 올렸었어도 될 거고 기역에 이렇게 하나 더 했을 수도 있을 건데 일단 세종대왕은 이렇게 가운데 하나를 더 넣어서 키읔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니은도 획을 더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거 디귿 있을 거죠. 그리고 디귿에서도 또 한 번 더 넣었어요. 티귿이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얘네들이 같은 라인에 있어요? 라고 묻는데 디귿도 혀 소리가 나게 됩니다. 보세요. 니은을 발음하기 위해서 느 라고 한 그 혀의 위치를 잘 기억해 보세요. 느 라고 할 때 이렇게 혀가 되게 됩니다. 그쵸? 디귿을 발음해 볼게요. 드 라고 해보세요. 혀가 이렇게 쳤다가 이제 살짝 앞으로 펴지긴 하지만 니은을 쳤던 그곳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더해졌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와 비슷하게 트도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미음도 얘에서 획을 더해 버리면 이렇게 미음에서 하나 둘 더해서 비읍이 되는 거고 또 미음에서 옆으로 늘어나게 이렇게 피읍도 변하게 됩니다. 무, 브, 프 모두 입술을 이렇게 다물었다가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가 되게 되죠. 그쵸? 그리고 시옷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시옷은 어때요? 네, 여기죠. 여기서 획을 하나 더 해봅시다. 이렇게 지읒이 되겠죠. 즈, 즈. 그 다음에 획을 하나 더 더해보면 치읓이 되게 됩니다. 지읒, 치읓, 시읒 모두 발음이 나는 소리가 비슷하게 이 소리에서 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목구멍 소리로 넘어가 볼 건데요. 목구멍 하는 이 소리에서 우리가 네, 획을 더하면 히읗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까지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획까지는 됐으니까 이제 병설을 한번 해봐 라고 했어요. 병설하는 것은 뭐냐면 나란히 쓰는 것을 이야기해요. 옆으로 나란히 쓴 글자를 병서라고 하는데 네, 우리 기억 나란히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고 니은 나란히 써서 있는 거 없으니까 니은은 냅두고 디귿 그쵸? 디귿은 나란히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미음 나란히 쓰는 거 없고 비읍 나란히 쓰는 거 있고 자 시읍 나란히 쓰는 거 있네요. 그리고 지읒 나란히 쓰는 거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응 나란히 쓰는 거 없지요. 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예외를 줘서 여러분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말했어요. 그쵸? 자, 이전에는 우리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이응이라는 소리가 여기에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다 해서 이응을 만들었는데 아, 앙 이렇게 자, 우리 다른 앙이라는 것을 발음을 해봅시다. 앙이라고 말할 때 목구멍을 막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끝 기역이 나는 소리를 치는 것 같기도 해요. 혀가 그쵸? 앙 할 때 혀 뒷부분이 이 부분을 막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이응과 비슷한 얘가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있던 글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현대로 돌아와서 얘는 이응이 지금의 이응이 기본자긴 한데 얘는 목구멍이 아니라 어금니 소리랑 같은 라인에서 봐주고 있어요. 그쵸? 지금 현재에는 이 목구멍 소리는 히읗 하나만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요 중에서 안 들어간 녀석이 하나 있네요. 어떤 걸까요? 네. 기응,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이 중에 리을이 없죠. 리을은 어디랑 가까울까요? 한번 발음을 해봅시다. 르, 르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여기 니은과 같은 자리를 치면서 혓바닥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르. 그렇기 때문에 리은은 여기 한번 넣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말이긴 한데 얘가 반치음이 있었어요. 세모로 표기하는 애였는데 얘를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조선시대에서 살아서 지금까지 이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긴 하는데 우리 추측상 이 발음이 났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리가 나는 거는 그렇죠. 시읒과 같은 계열인 요쪽에 반치음을 하나 써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자를 만든 원리는 이렇게 채워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한번 봅시다. 모음자를 만든 원리는 기본 모음자 뭐뭐뭐 있다고 했습니까? 네. 아이고. 하늘, 천 이렇게 해서 이거 바로 아래아자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네. 쫙 서 있네요. 이거랑 여기. 땅은 무슨 색으로 할까? 땅은 초록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평평한 모양 이거를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기 보면 보이죠? 여기 사람이 일자로 서 있게 되네요. 네,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 네, 하늘은 둥글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둥근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글자를 만든 원리가 그렇죠. 하늘과 땅, 사람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 모양을 세상의 이치를 본따서 만든 것이 우리의 모음을 만든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나머지 빈칸을 채워 넣어 보자고 했죠. 기본 모음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가획, 획을 더하거나 병서, 나란히 썼다면 자음은 그랬다면 모음은 그렇죠. 기본자에서 합성, 계속 더하는 것이었어요. 봅시다. 이거 아래아자는 뭐 한 번만 입성하든 두 번만 하든 뭐가 나타나는 모습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얘는 합성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1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현대 우리의 어떤 말이냐면 아가 될 수도 있고 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제출자는 초출자는 기본자에 한 번만 합성을 한 것을 뜻하면 제출자는 한 번 더 합성한 걸 뜻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야가 될 거고 그리고 이거 얘는 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으로 가봅시다. 네, 으에서 초출자 한 번만 더하면 이렇게 위로 한 번. 그러면 오가 될 것이고 밑으로 한 번 이러면 우가 될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으에서 이렇게 두 번 하면 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밑으로 두 번 하면 유가 될 것입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의 모음은 발음
기본 모음자 하늘과 땅, 사람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늘과 땅, 사람 이 세 개를 가지고 얘를 한 번만 더하든 거기서 한 번 더 더하든 이렇게 해서 초출자, 제출자 하는 합성의 방법을 통해서 모음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아 하나 있을 거고, 으 있을 거고, 이 있을 거고, 아, 어, 그 다음에 야, 여, 그리고 오, 우, 그리고 요, 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둘이 합친 것도 있지 않을까? 그쵸? 얘는 지금 이때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얘까지 기본 단모음에 의까지 단모음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조금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숙제 아직 덜한 사람은 숙제한 거 밴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